안녕하세요. 경영정보시스템 이경철 교수입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시험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 학기 후딱 가버렸습니다. 어, 오늘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까 하다가, 이게 뭐,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갑자기 시험을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과목 자체가 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뭐 방송입니다만 이렇게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지 않을까 싶어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늦게 올린 이유가 이제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규정이 있어서 20명 아래로 한 클래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제 유형도 여기 보시면 A형, B형, C형. 물론 이제 수요일, 일요일이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수요일 날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게 쪼개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일정표는 이제 우리 신혜경 조교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단톡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고 하여간 어, 유형을 세 가지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유형 할지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총 문항수가 20문항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뭐 정리를 해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11문항, 11점, 1점씩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을 쓰는 게 6문항, 6점. 서술식이 3문항인데 3점짜리가 하나, 5점짜리가 두 개, 토탈 3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불찰인데, 여러분들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밑에 그 레포트 있잖아요. 정식 리포트를 제가 내질 않았었어요. 그죠? 출석 대체형 레포트만 매주 이렇게 받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이건 정식 레포트입니다. 한두 장짜리 레포트가 아니에요. 근데 뭐 제목을 보시면 뭐 놀랄 건 없습니다. 국내 모든 기업에서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이든 뭐 삼성이든 LG든 이런 반도체 회사든 뭐 아니면 호텔 기업이든 뭐 관광업체든 뭐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경영활동을 위한 새로운 정보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라. 그러니까 어떤 샘플 하나를 케이스 스타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지든 예를 들어 뭐 삼성을 가보니까 기존에는 어떤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번 시간에 일일이 말씀 안 드립니다. 이 레포트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기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안 썼습니다만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새로운 정보 기술들 뭐 5년 안짝, 10년 안짝 괜찮습니다. 요새 쓰고 있는 어떤 기술, 정보 기술이 있다면 중요하게 새로운 정보 기술이 어떤 거에 있느냐 조사하시는 거니까 몇 장 써야 됩니까?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레포트 10점짜리를 뭐 한 장 내고 이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참 곤란해요.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보면 교수님 몇 장 써야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쓰다 보면 뭐 10장이 될 수도 있고 5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한 5장 정도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것도 웃긴 얘기입니다만 뭐 텍스트로만 왜냐하면 이런 어떤 회사 기업을 조사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뭐 그 기업의 이미지도 좀 넣으시고 뭐 그 회사의 뭐 약간 개요 같은 거 좀 넣으시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했던 회사가 지금은 이런 새로운 정보 기술을 도입해서 경쟁 우위에 가고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작성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과목을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분을 채점하기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신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얼굴 일질로 본 것도 아니고, 물론 출석 레포트 잘 내시고 잘 따라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시험을 통해서 좀 더, 뭐 시험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 몰라도 또 근데 오늘 다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까지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거의 다 좀 여러분들 알려드려도 외울 게 좀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 레포트를 내실 때는 우리 혜경이 조교께서 말이죠. 여러분들 표지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하여간 내용만 잘 작성해서 내세요. 예? 그리고 뭐 날짜 같은 거 쓰지도 마시고 뭐 하여튼 첫회 미리 뭐
껍질을 신혜경 조교가 다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제출 날짜는 제가 알아서 적당한 시기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작성을 하시면 그 내용 중에 맨 첫 장에다 자기 이름하고 그죠? 학번만 쓰시고 그 뭐 일단 타이틀은 쓰세요. 그 여러분이 뭐 삼성전자에 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쫙 했으면 그 레포트 타이틀 쓰시고 옆에 그냥 이름하고 학번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조교 선생님이 알아서 케이스를 좀 고맙게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레포트는 시험 당일날 가져오십시오. 당일날 받겠습니다.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10점짜리입니다. 10점.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어, 오늘 만약에 이 정리한 내용도 다음 주까지 또 한두 장을 요약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건 오늘 수업을 받았다는 증빙이 필요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오늘 뭐 총 정리하니까 여러분들 뭐 정리하기 쉬울 거예요. 한 두 장으로 정리해서 출석 대체율 레포트인데 원래 수업을 수요일날 들으시는 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 일요일날 듣는 분은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로 제가 받았잖아요. 이제 요번에는 마지막인데 하루만 더 일찍 내주십시오. 출석 대체율 레포트를. 수요일날 듣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도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일요일 듣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출석 대체형 레포트를 내주시고 실제 정식 레포트는 시험 보는 당일날 꼭 가져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시험 시간이. 수요일 날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조교 선생님이 그 인원 쪼개갖고 몇 시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보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봅니다. 그리고 그게 뭐 왜 난 뒤에 앞에 그거 아닙니다. 그 출석 부대로 끄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어떠한 편견도 없이 나눠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앞선에 본 분, 뒷선에 본 분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 나갈지 몰라요. A형, B형, C형 중에 꼭 인지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뭐 1장에서 7장 정리 노트하고 8장에서 14장까지 정리 노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파워포인트를 올려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뭐 뽑아서 여러분들이 뭐 교재처럼 사용해도 좋은데 이제 뽑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요. 제가 시험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이거를 파워포인트 있는 걸 한글 파일로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보내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여러분 다 받아 있는 건데, 지금 오늘 제가 보고 정리해드릴 자료에는, 대부분 내용이 우리가 수업 진도 나간 게 있고, 이 중에는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스킵한 것도 있어요. 뭐 인터넷 같은 경우 통신 부분은 제가 제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이 정리 노트에 있는 걸 보면서 시험 문제와 어디 나와 있다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 들으세요.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가 어디 갔어? 네, 그러면 A형, B형, C형.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문제를 또 어디다 숨겨? 이게 떠들었는데. 여기 있구나. 네. 총 20문제고, 그러면, 일단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잘 들으시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정보에 대한 어떤 시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뭐, 객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에는 뭐가 있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잖아요. 그죠? 인적 자원 말 그대로 사람, 직원들. 물적 자원 뭐예요? 뭐 건물, 토지, 기계, 뭐 물자, 그죠? 현금. 물자는 자금 현금이죠. 예, 이런 것들 어떤 물리적인 자원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고 이렇게만 구분했다가 지금 시대가 발전하면서 정보도 자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란 거는 어떤 기업 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보도 기업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의 관리가 정보 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어떤 자원이란 건 인적 자원이 됐든 물적 자원이 됐든 정보가 됐든 그죠. 그 자원의 용도란 건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뭐 하여튼 그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잘못된 걸 고르는 걸 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보에 대한 시각 꼭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정부가 이제 기업의 자원으로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시스템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의 전체를 이루면서 서로 관련 지어진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죠?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오늘 보내드린 자료 뭐식입니까? 1장에서 7장 노트 중에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를 보시면, 뭐 중간고사 때도 냈습니다만 이제 유형이 ABC 세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료 한글 파일 10장을 제가 말한 건 10페이지 그 자료 다시 말씀드린다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경영정보 시스템 MIS 1장에서 7장 정리 노트 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묶으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분리해서 해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화면을 보시든 뭐 어떻게 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정보 시스템을 구조해가지고 거래 처리 시스템, 운영 통제 시스템, 뒤에 보시면 관리 통제, 전략 계획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네 가지 출제를 다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게 나갈지 몰라요. 근데 A형이건 B형이건 C형이건 각각 두 가지, 이 네 개 중에 두 가지가 나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 봐야 돼요. 어떤 유형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고 그 밑에 어떤 특징들이 나와 있잖아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거래 관련 자료의 처리를 담당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추구하고 일괄 처리 방식 혹은 온라인 처리 방식의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거래 처리 시스템의 예능 포스나 예약 정보, 은행 거래 처리 시스템 뭐 이렇게 특징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 중간고사 때도 내고 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린다만 위에 이제 피라미드 계층별 정보 시스템 구조가 나와 있고 중요하니까 거래 처리 시스템, 운영 통제, 관리 통제, 전략 시스템이 다 돼 있고 밑에 설명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에. 근데 이게 각 유형별로 두 문제씩이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보고 이게 관리 통제 시스템에 해당하는 건지 전략 계획 시스템에 해당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에 1장에서 7장 계속 이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MIS 중간고사에서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경영정보 시스템의 협의적인 개념하고 광의적인 개념 이렇게 나눠져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협의적인 개념을 냈는지 광의적인 개념을 냈는지는 안 알려드립니다. 두 개를 다 인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뭐 협의적인 MIS 특징을 냈을지 광의적인 특징을 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도 받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에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좁은 의미는 경영관리층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보고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하나만 이렇게 광의적인 거 넓은 의미는 뭐 컴퓨터 기반의 정보 시스템, 조직의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포괄하는 개념. 근래에 와서는 MIS, 경영정보 시스템이나 IS,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나 거의 동일어로 쓰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광의적인 개념의 특징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 시험 문제는 광의적인 개념을 나열했는지 협의적인 개념을 나열했는지 어떤 걸 냈는지 여러분한테 안 알려드린 내가 두 가지 특징을 다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8장에서 14장 정리 노트 있잖아요. 지금 보내드린 거 거기에 27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시면 27페이지 이게 뭐냐, 우리의 그룹웨어 매트릭스가 나와 있어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제 자료 거기입니다. 8장에서 14장 제 한글 파일에 27페이지를 보시면 팀을 위한 정보기술 지원해가지고 상위 장소와 동일 시간대, 상위 장소와 상위 시간대, 동일 장소와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와 상위 시간대에 사용되어지는
정보기술 자원들 내용이 있죠. 그림에 매트릭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문제, 이것도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다 ABC 유형에 다 문제가 어떤 게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개를 다 보세요. 예를 들어 문제에 상위 장소의 동일 시간대에 쓰는 정보 기술 자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음성회의나 화상회의 요걸 쓰셔야 되고, 질문 자체가 뭐 상위 장소에 상위 시간대에는 쓰는 정보 기술 자원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 가지 중에 뭐 전자 우편, 음성 우편, 전자결제, 전자서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고, 오케이? 하나 더, 동일 장소에 동일 시간대에 쓰는 정보기술 지원은 뭐가 있냐 그러면 전자회의실과 전자배판 이런 것들, 그 내용을 꼭 살펴보시죠. 어떤 게 나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8장에서 14장 정리되어 있는 정리 노트 32페이지를 보시면 32페이지, 물론 이 자료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다 있는데 그걸 찾기 힘들어서 제가 일부러 이 자료를 다시 또 정리해서 드린 거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엑스퍼스 시스템하고 DSS,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의 이게 비교 분석한 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도 보셔야 되고, 이거는 32페이지이고, 사실은 21페이지에 보시면,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을 것 같아서. 우선 여러분들께서 21페이지에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우리말로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 시스템하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 다른 거는 저희가 한글 파일 그 8에서 14장 정리되어 있는 파일에 32페이지에 전문가 시스템, ES 엑스퍼트 시스템하고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의 차이점이 나와 있고요. 표로 박스로. 네?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자체의 어떤 특징은 21페이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그죠? 말 그대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는데 뭔가 결정 내릴 때 있잖아요. 내가 혼자서도 낼 수 있습니다만 기계의 도움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했을 때 얘가 짜자자자작 풀어줘요. 단지 이거는 이 사람이 참고만 하는 겁니다. 아, 기계에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하는데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특징을 보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특징은 우리 말로만 지금 설명하니까 되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타이틀 자체에 의미가 있잖아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죠? 의사결정하는데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보시면 당연히 그 뭔가를 기업에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얘가 지원해주는 게 분석 모형과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상호 대화적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이다. 또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정은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통찰력과 주관적 판단을 적용해서 내립니다. 오케이? 주로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주로 계량적인 문제, 계량적이거나 정량적인 문제에 적합하다는 거 꼭 인식하시고, 또 의사결정자의 계산 부담을 덜어주고, 계산 부담이라는 게 정량적이고 계산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의사결정자의 계산 부담을 덜어주고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해주는 어떤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하다 보니 참 힘든데, 그러니까 이 8-14장까지의 우리 그 보내드린 총정리 노트의 21페이지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뭘 나타내는지 의미를 꼭 알고 계셔야 이 객관식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음에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죠? 이거는 다시 1장에서 7장 노트 2페이지에 나왔죠. 2페이지. 딱 넘기자마자. 이거는 1장에서 7장 정리 노트의 2페이지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관련된 내용이, 일단 읽어드립니다. 이거 계속 뭐 중간고사 때도 낸 것 같아.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란 조직 또는, 그죠? 조직 또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으로 기존 업무를 다시 계획하고 다시 엎어치게 하는 거예요.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새로운 공정 기술, 새로운 구조나 관리 시스템, 직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중요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막 불필요한 거 프로세스 줄여버리고, 그죠? 응? 비슷한 부서 있으면 합쳐버리고, 응? 뭐 비용 낭비도 덜하고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아니 혁신의 개념이에요. 개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응? 영의 상태로 딱 놓고 기업을 딱 분석해서 싹 엎어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오케이?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2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변화 방식 개선 정도가 아니라 혁신의 형태, 혁신을 시키는 겁니다. BPR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프로세스, 과정들을 다 제거시킨다라는 거예요. 제 수업 시간에는 뭐 비슷한 부서가 있으면 통합시키고, 그죠? 줄어들잖아요. 절차도 간소화되고, 또 일할 때. 또 병렬 방식 패럴럴 알죠?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병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분산 자원의 어떤 중앙 집중적 관리입니다. 중앙에서 딱 통제하는 겁니다. 분산되어 있던 거를 확 개혁을 통해 확 하나를 집권화시켜 중앙 집권적으로 시켜버리는 게 BPR입니다. 그 특징들 하여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EIS 중역정보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총정리 노트 8장에서 14장까지 되어 있는 정리 노트에 24페이지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정리 노트 8장에서 14장까지 되어 있는 정리 노트에 24페이지에 보시면 EIS 중역정보 시스템, 중역들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응?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역들이 쓰니까 뭐예요? 아주 상식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높은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막 텍스트보다 한눈에 딱 간결하게 딱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중역 정보 시스템이니까 여기는 그래프나 도표 및 문자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도 제공되고 또 중역이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되겠죠. 단순하고 간편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용이하고 교육이 별로 요구되지 않아야 되는 게 EIS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주요 데이터의 추출, 여과, 압축 및 조회가 가능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높은 분들이니까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게끔 기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주요 데이터에 추출하거나 여과시키거나 압축하거나 조회할 때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 그대로 또 연관해서 온라인으로 상황 정보 조회하거나 어떤 추세 분석하거나 예외 보고 및 상세 데이터 조회 같은 게 잘 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 24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원론적인 얘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자료 1장에서 7장 8장에서 14장까지도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데 제가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수업을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데이터베이스 의미만 한 줄로 설명드렸어요. 그죠? 여러 사용자가 공용자가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여러 사용자나 공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했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혼자 보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업 여러 사용자 공용자라는 말은 우리끼리 권한을 가진 사람만 액세스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둔 것. 이게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 개념 꼭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자료의 개념도 알죠. 자료 데이터. 중간고사들도 맞죠. 어떤 게 나갈지 몰라요. 지금 유형이 여러 가지라서. 데이터를 뭐랬어요? 현실 세계로서 단순히 관찰을 하거나, 그죠?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값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값은 수치나 문자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 데이터, 자료라는 말 썼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금 보내준 요 한글 파일에는 없고, 여러분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 자료 보시면 제가 IT 키워드 5가지 해놓은 거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ABC 유형은 그냥 오픈합니다. CRM, 고객관리 경영기법 하나 하고, KM 또는 KMS죠. 지식관리 경영기법. 그다음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 요 세 개를 골고루 어떤 게 나갈지 몰라요. 물론 ASP도 있고 이랬었는데 제가 5가지인가를 알려드렸었단 말이에요. 그죠? SCM도 있고. 근데 ASP하고 SCM은 안 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CRM에 관련된 내용이 다 써있고 그거 CRM이냐 이 내용이 아니면 지식관리 경영이고 KMS냐 그 내용이냐 아니면 ERP 전사적 자원관리 내용이 써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 처음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자료 보내드린 거 초장에 있을 겁니다. 초장에 그냥 얼굴만 나와 있는 자료 말고 제가 파워포인트 처음 보냈을 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뭐 경영정보 시스템 기초 해가지고 거기에 있을 겁니다. IT 키워드 5가지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5가지 중에 SCM하고 ASP는 안 냈어요. 고객관리 경영기법 CRM 저도 막 헷갈립니다. CRM하고 그다음에 ERP 전사적 자원관리 KMS 요 3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힘드니 거꾸로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쓰는 겁니다. 이게 CRM 내용인지 KMS 내용인지 ERP 내용인지 오케이 그 자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자료 8장에서 14장 총정리 노트 거기에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에 뭐 생산계획 계획에서 MRP2 Just in Time, JIT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꼭 Just in Time 있죠? 자재 적시 도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보내드린 8장에서 14장까지 총 정리 노트 9페이지에 보시면 JIT라고 이제 Just in Time 자재 적시 도착 내용 보시면 이게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처음 개발한 거 도입한 건데 생산 과정의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저스트 인 타임의 주 목적이 말 그대로 우리말로 자재 적시 도착이니까 자재 물건이 적시에 도착하는 거니까 자재가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도착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정확히 도착한다는 어떤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재가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정확하게 도착을 하면 필요한 만큼만 양이 오니까 어떤 재고 같은 것도 최소 수준으로 되겠죠. 우리가 기존에는 제조업에서 이게 도요타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뭐 어떤 자재를 많이 사다 놓고 만들다 보면 이게 그 자재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혁신적으로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걸 개발해 가지고 딱 적시에 자재가 적시에 올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저스트 인 타임이 어떤 건지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제가 소개 안 했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맞추라고 냈어요. 여러분들 뭐 B2B, B2C, B2G, C2C 이런 거 아시죠? C2G. B2B가 뭐예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기업과 기업이 거래하는 게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우리는 뭐예요? B2C 하죠, B2C. C2B나 같은 말이에요. B2C는 뭐예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몰 가서 물건 사면 나는 개인이고 커스터머고 C고, 그죠? 그쪽은 비즈니스 하는 데잖아요. 그게 B2C. 그러니까 B2B는 기업과 기업에서 하는 거. B2G도 있었지. 가버먼트. 기업하고 정부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군속 같은 거는 무기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걸 국방부에서 사가잖아요. 국가에서. 그럼 가버먼트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니까 B2G라고 한단 말이에요. C2C는 뭐예요? 개인끼리 거래하면 C2C죠. 전자상거래니까 뭐예요? 매체는 컴퓨터죠. 컴퓨터를 전자적인 매체 컴퓨터를 사용해서
거래하는 게 전자상거래죠.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눠드린 요 한글 파일에 이런 부분들 제가 소개 안 했다고, 뭐, 개념이 뭐지, 벌써 이제 옛날 버전이 돼서, 그러니까, B2B, B2C, B2G, C2C, C2G, 뭐, 앞에 대가리인데, 앞에 이니셜만 알면 되잖아. C는 커스터머 약자고, B는 비즈니스 약자고, G는 가버먼트 약자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기업과 기업이 한다고, 그럼 B2B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고, 개인끼리 전자상거래 한다면 C2C고, 그죠? 기업과 개인이 하면 B2C고, B2C나 C2B나 뭐, 맞출 수 있겠죠? 그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도 이렇게 뭐 주로 뭐 마지막 시간에 뭐 살짝 다뤘는데, 뭐 인공지능이 해당하는 게 뭐 산업 로봇들 있잖아요. 그것도 인공지능 뭐 아주 고밀도도 있지만 단순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이제 기업 내 응용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산업 로봇들도 개발되어 있고, 자연어 처리도 인공지능입니다. 자연어 처리하는 거, 시각 인식하는 거, 뭐 홍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각 인식. 전문가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기업에 사용하고 있는 응용 분야예요. 근데 아까 말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인공지능하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술식을 이제 3개를 오픈합니다.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건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요. 일단 3점짜리는 뭐냐, 뭐 일단 메모를 하세요. 그대로 나가니까 이거는 ABC 유형 관계없이 나갑니다. 정보 기술과 경영 혁신의 관계를 설명하죠. 다시 한번 정보 기술하고 경영 혁신의 관계를 설명하죠. 3점짜리입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인가 하잖아요. 그럼 제가 쓴 모범 답을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이게 속도가 여러분랑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문제는 정보 기술과 경영 혁신의 관계를 설명하죠. 저는 어떻게 답을 썼느냐, 제가 쓴 걸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이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경영 혁신이 따라온다. 당연하겠죠. 제가 쓴 겁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대두됨에 따라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O2O가 뭐냐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말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유행이 있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주문 신청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뭐 카카오 택시나 청소 연구소 등.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보 기술과 경영 혁신과의 관계를 설명하죠. 이게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거 서술식은 다 오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더, 이제 5점짜리 2개 더 있는데, 이거는 19번 문제는 뭐냐면 대량 생산하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차이점을 초점, 목표, 특징을 들어 설명하죠. 예전에 SCM 들은 분도 이 문제 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저 정리노트 8장에서 14장에 7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정리노트 8장에서 14장의 7페이지를 보시면 대량 생산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초점, 목표, 특징을 딱 해놓고 박스로 딱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낸 겁니다. 5점짜리. 다시 한번. 대량 생산하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차이점을 초점, 목표, 특징을 들어 설명하시오. 외우세요. 외우시라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뭐냐? 그건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뭔지 나와 있어요. 고객화 시키는 거야. 고객이 원하는 대로 물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죠? 고객의 리더 원치가 막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그냥 공장에서 한 몫에 같은 제품 쏟아냈지만 지금은 아니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된 거예요. 고객의 리더 원치에 따라서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8에서 14장 정리 노트에 6, 7페이지 꼭 보십시오. 문제 자체는 다시 읽어드립니다. 대량 생산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차이점을 초점, 목표, 특징을 들어 설명하시오. 요거 7페이지에 박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네, 마지막 또 5점짜리는 계속해서 8장에서 14장 정리 노트 15, 16페이지에 경쟁 세력의 모형 개념도 제 시험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5개의 경쟁 세력 특성을 설명하시옵니다. 다시 한번 기업의 5개의 경쟁 세력 특성을 설명하시오. 5점짜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리 노트 15페이지에 보시면 경쟁 세력의 개념도 경쟁 세력 모형이 개념도 해가지고 요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공급자의 교섭력, 기존 경쟁사 간의 경쟁,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제와 용역의 위협, 그 다음에 신규 진입자의 위험 해가지고 이 특징에 대해서 다 쓰라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5개의 경쟁 세력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경쟁 세력의 특성,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할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특징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책 잘 보시고 일단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한두 개 정도는 뺐어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다시 한번 또 많이 어렵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서술식은 다시 한번 읊어드립니다. 서술식 세문항 먼저 3점짜리 그러니까 18, 19, 20이 이제 총 20문제 중에 18, 19, 20이 서술식 문제예요. 18번 3점짜리 정보기술과 경영혁신의 관계를 설명하죠. 이게 3점. 그 다음에 19번이 대량 생산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차이점을 초점 목표 특징을 들어 설명하죠. 이거 5점짜리.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기업의 5개의 경쟁 세력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5점짜리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시험 봐버리면 여러분이 맞추겠냐고. 그죠? 그나마 꼭 이거를 보시고 어차피 이때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응? 여러분들 좀 이게 시험 볼 때는 좀 밤도 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다 그렇게 해갖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모범생들이 아니잖아요. 뭐 설령 놀았을지언정 그죠? 이렇게 정리할 때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이렇게 듣고 좀 모르면 좀 잘하는 친구한테 야 이게 뭔 말이냐 물어보고 야 자료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알아요. 압니다. 왜? 저도 다 여러분 과정 거쳤잖아 예전에. 뭐 다 그 마음 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이게 보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거니까 이 과목 자체가 뭐 재미없는 과목 아닙니까? 그것도 오프라인으로 수업한 것도 아니고 화면 보고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자료는 꼭 보시고 그죠? 뭐 그 전에 약간 좀 소홀히 했던 손 치더라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이제 하늘에 맡기는 게 이게 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지막까지 서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레포트 제 불찰입니다. 제가 기존 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없는데 갑자기 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10점짜리니까 꼭 시험 보느라 가져오시고 껍데기는 조교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가져오시기만 하면 돼. 대신 이제 상식적으로 누구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첫 장 맨 위에다가 그죠 이름하고 학번만 쓰시고 여러분이 조사한 그 기업 어디 조사했다라는 거 쓰시고 여기 내시면 응? 뭐 몇 월 며칠 날 때는 쓰지 마시라고 그건 내가 나랑 저기 조교 선생님하고 정리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요즘 이 방송 보시면서 아직까지 자료 같은 거 안 보내신 분들 늦게라도 보내셔야 됩니다. 응? 뭐 지금 대면 시험을 왜 보겠어요? 여러분들 변별력 주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하여간 뭐 이래저래 이렇게 한 학기가 가버렸습니다. 하여튼 뭐 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뭐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 날 서로 웃는 얼굴로 보자고요. 보고 뭐 어떡합니까? 시험은 현실이고 치러야 되니까.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고, 서로, 고생들 많으셔서 하여튼 감사하고,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